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리더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에서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을 들은 양파가 부정적인 말과 욕을 들은 양파보다 더 잘 자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못 본 친구들은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네, 이것처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좋은 음악 소리와 칭찬의 말을 해준다면 더 건강해진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칭찬과 감사의 말에 더 잘 자란다니 우리 친구들도 서로 간에 늘 감사와 칭찬, 긍정의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활동에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예정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슨 신나는 일을 계획했나요? 나만의 멋진 하루를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일은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어서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어서 준비해, 학원 가야지. 귓가에 이런 소리가 맴도나요? 나의 일과를 챙기는 일은 아직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나요? 항상 나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면 시간은 여유가 생기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 리더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은 서로 피곤하고 신경질이 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출발하면 여유가 있지만 늦게 출발하면 조바심이 나니까요.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일, 계획대로 실천하는 리더가 되세요. 그리고 언제나 멋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이 되세요. 3번은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일이 있다면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많다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친절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절한 것을 이용해서 자꾸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몇몇의 친구들이 함께 다니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같이 놀고 붙어 다녔습니다. 야, 내 숙제 좀 해줘. 내 가방 좀 들어봐. 야, 우리 친구잖아. 야, 먹을 것 좀 사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부탁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준다면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도울 수 있고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너 도와줄게. 그게 즐거워. 라는 말이 있을 때 바른 친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4번은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일이 있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고마웠던 일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다른 종이에 더 연결해서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와 준 분들이 계셨어요. 오셔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까 신기하게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서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힘든 일도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멋진 일을 하실 거예요. 다음번엔 더 잘하실 겁니다. 이런 격려의 문자를 보냅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밝은 미소면 충분히 상대방에게 힘이 나게 해줍니다. 본활동.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도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본활동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활동 1은 감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사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는지 적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지금 재밌는 일, 신나는 일은, 기대되는 일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활동 2번은 지금 당장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따뜻한 집이 있어서,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학교를 잘 다녀서, 친구가 있어서, 재미있는 블록 세트가 있어서, 맛있는 밥을 먹어서, 편안하게 말할 형이 있어서, 장난꾸러기 귀염둥이 동생이 있어서, 날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아니면 그냥 이라고 써도 됩니다. 감사란 작고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길에 예쁜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푸른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날씨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큰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일도 흥겨운 감사거리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확행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건강한 것이라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웃어주신다는 것처럼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명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타던 엘리베이터에 고장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가 그동안 잘 작동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둘째로 고장이란 메모가 붙어 있어서 타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셋째로 운동 삼아 올라가서 다리가 건강해지니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감사와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고 나니 영수는 짜증 대신 신나게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감사하는 리더는 생기가 발랄합니다. 활동 3번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밥을 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일, 선생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세요.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긍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아파트 정리를 해주시는 관리원 분들도 감사하고, 오고 갈 때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과 봉사자 선생님들도 감사한 분들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적다 보면 작은 것도 당연하지 않고 매우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엔돌핀에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며 살 때 나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자신은 감사했을 뿐인데 우리 몸속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이거보다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요. 자, 활동 4번은 감사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았으며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더욱 건강하여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인 사회성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적는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적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감사 일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공책에 날짜와 감사했던 일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최성애 박사님의 행복일기예요. 이 안에는 최성애 박사님이 40년간 실천해온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일기는 이렇게 넘겨보면 안에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행복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도 학생 때부터 썼다고 합니다. 행복일기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운동한 거, 감사한 거, 선행을 한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선생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행복한 일기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자신이 운동한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장점을 씁니다. 자, 여러분도 자신의 강점을 적어 보았지요. 두 번째는 다행일기를 적습니다. 다행일기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참 다행입니다.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고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감사일기예요. 내가 고마웠던 일, 즐거웠던 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선행일기입니다. 선행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였을 때 행복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감사일기를 오늘부터 하나씩 써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은 내 몸에는 비타민과 같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일기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나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조절력을 기르게 하여 줍니다. 일반 일기와 행복 일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반 일기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쓰는 반면에 행복 일기는 내게 있었던 일 중에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며 자신에게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기를 적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지난번에도 배운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마음의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일기를 쓰면서 길러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4학년부터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운동 일기 칸이고, 여기는 강점 일기, 여기는 자신의 감정을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으면 뇌에서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빠짐없이 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은 당신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일기에 쓰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돼간다는 뜻입니다. 일기에 바른 생각을 적고 자기의 결심을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한 셀프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리더십 이 활동지에 매번 후활동으로 소감을 적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뇌에서는 다른 사람의 착한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나와 비슷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닮아가고 자신도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면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셀프 리더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모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칸 학교, 집, 학원,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과 감사한 점, 결심한 점을 적어보세요. 자, 여기 얘가 나오네요. 친구가 미술 시간에 물감을 같이 쓰게 해 주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먼저 빌려주어서 고마웠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겠다고 썼습니다. 결심한 점은 그럼 왜 적을까요? 바로 감사한 일의 보답입니다.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봉사와 기여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런 중에 서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위대한 점입니다. 도와주고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습관이 인성이 되고 인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진짜 영웅이 되어보세요. 활동 5에서는 나의 주변에서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숨겨진 행복을 찾아가는 건강한 학문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고치는데 온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라는 것은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밝은 얼굴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셀프 리더들입니다. 후활동은 강의를 통해 느낀 소감을 3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5강에서는) 감사하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주변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을 짓는 것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친구들과의 사회성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부터 꾸준히 하루의 일들을 감사 일기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감사한 일을 적을 때 다행일기도 있습니다. 다행일기란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처럼 안 좋은 일 속에서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얼굴도 어둡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영향으로 주변 친구들도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약점을 고치느라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의 강점을 더욱더 개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때 자기의 약점을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4학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긍정적인 강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문자를 해주세요. 언제나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속상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문자를 해주세요.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답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한 셀프 리더십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움이 된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궁금하거나 결심한 점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꿈이 없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감사하는 셀프 리더십을 경청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